안녕하세요. 내알 유튜브 타로 강의 이하늘입니다. 오늘은 켈틱 크로스의 구조를 통해서 전생 체험을 할 건데요. 이 배열은 지금 현재 타로를 배우고 있는 제 제자분이 부부 간의 인연이 전생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인이 먼저 넘겨놓고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뽑은 건 저희 제자가 직접 뽑았고 해석만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생 체험 그러면 본인의 전생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의 전생이 따로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는 건 뭡니까? 둘이 얽혀 있는 관계성에 있어서의 전생의 모습만 찾아서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켈틱 크로스 구조상에는 전부 다 둘이 얽혀 있는 관계성을 갖고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생의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깊은 인연으로 인해서 이번 생애에서도 부부라는 깊숙한 인연의 고리로 맺어졌다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지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보죠. 첫 번째 1번 카드 텐 소드를 뽑았는데요. 내담자의 성격인데 지금의 성격이 아니고 전생에는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자, 뭘까요? 그쵸. 10개의 칼날이 등에 꽂혀져 있어요. 피바람이 났네. 네. 그리고 굉장히 억울하고 억눌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피가 철철 흘리고 거기로 끝, 죽음으로 끝? 이게 아니었죠. 이 카드는 본인 스스로가 등에 꽂혀있는 검날을 다 뽑아서 결국은 뭘 보는 겁니까? 새로운 희망, 새벽, 별, 새벽의 여명을 본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향한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전생에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와도 그걸 그냥 허무하게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은 성향인 거죠. 그런 기상이 보이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전생에 있어서 이 내담자는 마스터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당신의 전생은, 당신 부분의 전생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듣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이 2번 카드와 10번 카드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킵해 둡니다. 켈틱 크로스는 1번과 2번을 참고만 보통 많이 하고요. 실제 해석은 여기 있는 뿌리 카드 먼 과거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들의 첫 만남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초년운이 아니죠. 각자의 초년운보다는 둘이 어떠한 관계성을 갖고 처음 마주했는가의 모습이에요. 첫 만남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황상 이 카드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애지중지한 무언가를 갑자기 놓쳐서 그 옛날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갑자기 놓치는 게 뭘까? 그렇죠. 신분의 박탈입니다. 그 옛날은 역적으로 몰리면 무조건 노비가 되고 천민이 되죠.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갑자기 놓친 그 고귀한 신분을 놓친 거에 대한 불평, 불만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이기 때문에 한 명은 적자 출신, 그러니까 정실 부인의 소생인 애기 도련님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조금 나이가 있는, 적어도 10살 터울이 되는 굉장히 비천한 엄마, 즉 천한 신분의 첩실의 아들로서 서자 출신입니다. 그 둘이 만날 일은 없었어요. 따로 살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역적으로 몰린 거야. 그럼 가문이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적자 출신 그 도련님을 지키는 유모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걔를 데리고 뭔가 도망을 가지 않으면 노비가 되니까, 관노가 되니까 얘를 빼돌려야 되는데 얘를 맡길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굉장히 낮은 엄마 천민 출신의 그 첩실, 소실을, 서자죠. 그 서자를 부른 겁니다. 네가 형이니까 그때서야 네가 형이니까 이 아이를 부탁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0살, 12살, 17살밖에 안 된 그 서자 출신은 황당했겠죠.
본인도 서자기 때문에 자기 신분이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민으로 낙오될 지경인데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 채 떨컥 동생이라고 처음 대면한 거예요. 그러니 뭐가 많을까? 사회에 대한 분노, 불만, 아빠에 대한 불만, 그리고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속칭 아우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겁니다. 여하튼 둘 다 신분은 박탈된 채 암울한 환경 속에서 사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서 둘은 도망쳤어요. 그래서 그 둘의 흐름의 경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1년 뒤의 모습도 주변의 환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알거든. 그 귀족의 자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현상금도 별렸겠죠. 도망쳤으니까. 그래서 주변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왜곡된 심정으로 사회에 대한 사회의 부조리와 사회의 신분제도와 그리고 역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왜곡된 마인드로서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시선을 피해서 계속 도망을 다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비와 은총을 충분히 받지 못한, 허락되지 못한 관계로서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둘 다 청년이 됐겠고 그 도련님, 소위 말하면 꼬맹이 아기 동생을 키워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둘이 합심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거두겠다라는 정확한 목표의식을 갖고서 주변에 지금 몇 개 칼날이 보입니까? 막대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6명의 추노꾼이 붙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은 다 6명이야. 즉 본인은 항상 6대1, 7대1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2명이니까 예를 들면 7대2의 싸움을 하겠지. 6대2의 싸움을 늘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대기를 들고 나를 쫓아오는 모든, 그리고 막대기를 들고 나를 짓누를 위한 어떤 상황으로부터 공격적인 자세로 죽기 살기로 덤비는 그런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둘이 합심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둘의 운명을 뭘로 이어갔냐면 장사꾼으로 이어가는 카드들이 지금 보입니다. 이 카드가 역시 장사꾼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공격성을 가지고 이 사회에 열심히 투항하고 항거하면서 상인의 신분으로서 재물을 축적하고자 했었을 텐데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죠. 그래서 나를 겁박하는 건 늘 신분이 노출될까봐 두려워하면서 나를 잡으러 오는 추노꾼에게 들킬까봐 혹여 다시 끌려가서 관노가 될까 두려움에 떨면서 생활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끝내 잡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신분을 잘 숨기면서 상인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카드가 요 가까운 미래의 모습인 거죠. 전생의 미래예요. 네. 그래서 보통은 요 전생을 어린 초년 시절이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를 청소년 정도로 보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청장년으로서의 완성형의 모습이고요. 이건 조금 노년기의 모습의 미래로서 전생의 스토리를 조금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가보죠. 7번 카드는 절제 카드가 나왔는데 내담자 본인이죠. 즉 아내는 전생에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죠. 역적으로 몰렸어요. 처음엔 제일 또 중요한 게 정실 자식으로서 꼬맹이 도련님 시절을 보냈는데 역적으로 몰렸죠. 빚쟁이들이 쫓아왔죠. 추노꾼이 쫓아오죠. 신분 세탁을 하면서 보지도 못했던 형의 손에 의해서 무언가 공격적으로 정말 열심히 투쟁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의 고비들을 너무 많이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잃었습니까? 균형을 잃었어요. 본인 스스로는 이런 어려운 상황, 10가지 칼을 맞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무언가의 미래를 절제와 균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자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참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주변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네, 괴로웠을 겁니다. 관노로 붙잡힌 천민 엄마든 정실 엄마든 살아있는 엄마들은 이 아이를 생각하면 늘 불면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엄마로서 이 아이를 끝내 지키지 못했고, 또 이 아이들이 혹시라도 추노꾼에 의해서 잡힐까 염려하면서 그렇게 애태우는 절절한 모성애가 보이는 카드예요. 그래서 감옥에 혹은 낙인 찍힌 천민으로서 관노로서 사는 그 어머니의 애틋한 우울감과 상실감과 불면 같은 모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주변의 시선이 있습니다. 이 주변의 시선을 어머니의 시선으로 일단은 볼게요. 그 다음 요 카드는 뭡니까? 네, 희망과 두려움이죠. 그러면 전생에 어떤 희망과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쵸? 둘은 공통의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뭐 할까요? 그쵸? 나 성도 갖고 싶어. 보물도, 제위도, 지산도 모든 것들 다 내 손아귀에 담고 싶어 라는 꿈을 꾸고 있었죠. 그렇지만 지위는 복권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건 백일몽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환상일 뿐이죠. 내가 손아귀에 이 모든 7가지 꿈들을 다 결실로서 맺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러한 꿈들이 허무하게 사라질 거에 대한 두려움 혹은 이런 꿈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희망뿐이었을 거예요. 백일몽과 같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뭘로 보이냐면 방탕과 그런 것들이 보여요. 유흥문화로 갖고 있는 재산들을 그냥 소비했을 것 같아요. 즉,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상인 가문으로서 크게 번성하고 후대를 위해서 무언가 결실을 맺고 가족을 해서 커다란 뭔가 상단을 이뤘으면 좋은 미래가 연출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함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먹고 하루 즐기는 걸로 낭비했다라는 카드들도 보여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하루 놀고 먹는 걸로 탕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혹은 그걸로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풀려는 방탕과 폭음과 색을 그 주색잡기라고 하죠. 주색잡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보이고요. 차라리 오히려 주색잡기가 낫겠다라는 희망도 이율배반적으로 들어있는 카드가 됩니다. 결론, 그들의 희망과 두려움은 전부 다 전생에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한 한낱 백일몽일 뿐이었어요. 자,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두 부부의 결과가 이어졌는지 볼게요. 그래서 이 생애에서는 어떤 목적을 갖고 둘이 만났는지를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2번과 10번을 가지고서 반드시 전생 체험의 이유를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생 체험을 합니까? 전생 체험은 심리 상담 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자아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본인의 의식이에요. 무의식의 세계인 거거든요. 그걸 전생이라는 개념으로 노출시킨 건데 이러한 속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2가지 교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부부로서 맺어졌으며 내가 어떤 목적성을 갖고 지금을 살아야 되는지를 전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모습으로 가봅시다. 둘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왔어요.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지금 좀 커다란 오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어린 도련님이었던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 둘이 제가 이게 방탕과 폭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둘의 관계가 그런 즐거움, 놀이터에서의 즐거움을 쫓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정방향이 아니고 역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서로 손을 꼭 잡고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을 한 거예요. 동생아, 형, 뭐 이렇게 서로를 불러가면서 다음 생에 우리 다시 만날 때에는 우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재산을 그리고 커다란 상단을 꾸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날 그날의 즐거움으로 모든 거를 소진한 거를 지금은 조금 반성하자. 그래서 다음 생에 다시 만난다면 미래를 향한 목표 설정을 반드시 해서 우리가 못 이룬 무슨 기쁨? 상인으로서 상단이죠. 거상이죠. 상인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환생을 한번 해보자. 다시 만날 때는 그 목적성을 잊지 마라고 얘기하고서 둘의 사이가 마무리된 카드가 됩니다. 결론. 두 부부의 목적은 뭡니까? 네, 바로 커다란 상단을 이루는 거예요. 상인으로서의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즉, 재물로서 어느 정도 가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미래죠. 지금 노후 계획이든 혹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에게 대대로 무언가 부의 축적 그리고 명망가다운 귀족 가문으로서의 회복 이런 거를 미래를 위한 눈을 잊지 말자. 미래를 위해서 목표성을 정하자. 이렇게 다짐하고 넘어온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뭘 해야 됩니까? 첫째, 저축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퇴 자금이 확실해야 돼요. 그걸 낭비해선 안 되고 더군다나 자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도 철저한 목표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생에서 두 부부의 역할 바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라. 이게 이번 생에 두 부부가 만난 이유가 됩니다. 만약에 이 두 부부가 부를 축적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여전히 세우지 못했다면 그냥 하루하루 욜로의 느낌으로 인생을 그냥 즐기는 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면 전생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즉, 이번 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미래 비전을 획득하라. 이게 이 부부에게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밌는 킬티 크로스를 통해서 전생 체험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전생 체험 이어갈게요.